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15%로 낮춰주기로 했다고 또 설명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25%로 예고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10%포인트를 낮춰준 겁니다. 일본과의 협상 타결,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도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SNS를 통해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면서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요청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 하나로 약 759조 원을 투자할 것이며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될 것이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또 쌀과 일부 농산물 등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일본에 상호관세 15%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두 나라는 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50%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상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며 지금은 미국에게 매우 흥미로운 시기이고 협상을 바탕으로 일본과 항상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요. 또 같은 날 백악관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 초청 만찬 자리에서는 일본이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액화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합작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개발 단계부터 참여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무엇을 내주고 얻어낼지 주목됩니다. 미국은 자국 생산 제품의 대일본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요 시장 개방을 압박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처지에 있죠. 그런 결과 이 관세율 인하를 일본과의 협상 카드로 미국은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쌀과 자동차를 내주는 대신에 이 관세율을 10%포인트 낮추는 거 이렇게 서로 딜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의 한 간부는 NHK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은 사실 그대로이고 일본으로서도 환영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 끈질긴 협상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미일 관세 협상 타결에 일본 시장도 불확실성 해소로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니케이 225 지수는 전장 대비 크게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 이후에 대미 무역에서 경쟁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이 협상을 타결을 했고요. 또 그 내용이 알래스카의 LNG 투자, 또 자동차, 농산물 시장 개방, 대규모 투자 이런 세 개 카드를 사실상 일본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우리 정부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우리도 그렇다면 비슷한 패키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냐 이런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새롭게 설정된 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간이 8월 1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과 상호 호혜적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좀 발걸음을 빠르게 옮기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 시간 25일 예정된 이른바 2+2 한미 무역 협의회에서는요. 우리 측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또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또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이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나와서 마주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철강 등 주요 품목 관세 인하 또는 면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동시에 자국산 소고기 원령 제한 해제 및 쌀 시장 추가 개방 등을 계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이제 대미 수출 부분에서 아주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기 때문에 과연 일본이 어떤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느냐는 우리 정부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볼 만한 그런 대목이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우리한테도 지금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바로 자동차, 그다음에 농산물 시장이 결국 개방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알래스카 같은 곳에 LNG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우리 정부에게 지금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요구하는 아이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일부터 미국 현지에서 2+2 한미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
정부로서는 그런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요, 소고기나 쌀을 비롯해서 이 농민단체, 농업계의 반발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지 또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지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지금 내일 2+2를 하는데 8월 1일 전까지는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협상을 했고 일본으로서도 굉장히 끈기 있는 그런 협상 전략을 구가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일본의 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도 25% 통고를 받았기 때문에 15%까지는 낮춰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철강 관세를 더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철강은 아마 그대로 간 그대로 것 같습니다. 50%로 네네. 갔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에게는 일본에게 있지 않는 방위비 현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위비하고 그다음에 소고기 원령을 지금 그 제한했던 거를 30개월로 30개월. 높여달라는 것인데 네. 사실 그 30개월로 하고자 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대차게 시위를 하면서 완전히 그 나라가 흔들거렸던 이른바 광역병 시위 사태입니다. 주도한 네. 정당이 민주당인데 과연 민주당이 이거를 받게 되면 상당히 곤혹스럽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그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15%보다 낮추지 않는다면 굉장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오늘 일본이 미국과 탄세 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만 일본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이 사실 뭐 많은 부분을 양보하면서 또 특히 759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759조 원이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에요. 그 돈을 투자하고 얻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일본은 뭐 충분히 그 감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실 일본보다 강점을 가질 수 있는 협상 칩이 있잖아요. 그렇죠. 방산과 조선, 지렛대가 있습니다. 지렛대를 네.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실 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